네. 네. 음악 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음악도 아주 신선한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는. 좋네요. 아, 방금 지금 목소리 들으셨죠, 여러분? 선곡은 거의 다 제가 한 겁니다. 네, 이 목소리 방금 들으셨죠? 방금 이제 한정민 씨가 아, 왜 그러세요? 등장했어요. 왜 내 말 무시해? 왜 내 말 무시해? 성공 내가 잘했는데. 창현이 무시하고. 잘해주는데. 예, 잘했어. 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잘했어요. 아, 예. 3부까지 왔네. 자, 아까 전에 이제 새로운 목소리가 이제 등장했어요, 여러분. 아까 1부에 아유. 잠깐 들렸긴 했는데, 자, 한정민 씨가 이제 잘 나와야 되는데. 한정민 씨가 이제 3부를 거의 이제 맞다시피 하죠, 그렇죠? 다 내 거예요, 3부는. 작가인데 이게 코너가 너무 채울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끌어다 썼어요. 아니, 없진 않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순서가 네, 어쩌다 보니 제가 그렇게 1파가 된 됐답니다. 거죠. 네. 네. 그렇다고 칩시다. 결코 네. 우리 라디오는 지금 침몰 중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승선식 올렸는데 뭘 침몰 중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작가 이래. 아, 바꿔 작가. 쓸모없어.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계속 진행하세요. 나도 월급 없이 하는데. 열정페이. 네, 열정페이. 아, 이거 그래도 DJ분들이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참 작가로서 뿌듯하고 역시 제 안목이 빛을 발했던 것 그럼 같습니다. 입에 발린 말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 말고 할 사람도 없는 거니까 그런 거지. 아, 오랜만에 좋은 소리. 좋아요. 네, 아무튼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목소리를 만날 때는요, 제 코너에서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3부는 고정 코너로 되어 있는데 여러 명 패널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하나의 패널로서 여러분과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매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행이죠? 끔찍한. 매주 나면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 알아서 걸러 들으시면 근데 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장원 씨가 말이 너무 없어졌어요. 한번 앞에 너무 거대한 사람이 자꾸 저를 훑어보세요, 자꾸 이렇게. 근데 그 훑어보는 게 굉장히 좀 거북해요. 좋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아이 빨리 어쩌라는 본론으로 거예요? 해요. 어쩌라는 건데. 아, 죄송합니다. 자, 네, 제 코너 이름은요, 한정민의 세상살이라는 코너입니다. 세상살이. 세상살이. 네, 세상에 대해서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보고요. 네, 그러고 뭐 조금 인간이 그 사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또 그 사회가 왜 그렇고 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잡다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데이터와 자료와 제 생각을 덧붙여서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방금 사회학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이장원 씨가 사회학 굉장히 공부하고 싶다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흥미가 돋네요. 반갑습니다. 진행해 주시겠어요? 예, 박상민 씨는 네. 혹시 한 해 몇 명이나 대한민국에서 자살을 할까요? 대충 한 1000명 정도 하지 않을까요? 1000명이요? 혹시 이장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명? 100명? 우리나라요? 예, 우리나라에서. 한 3,000명? 3000명이요? 네. 2013년 기준으로요, 14,427명이 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전 연령대에 더불어서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유명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짤이 돌아다녀요. 짤방이. 우리나라는 2시간에 3명 자살합니다. 저녁 6시에 직장인이 퇴근할 때 고등학교 반 전체가 자살을 합니다. 40명? 30-40명? 네. 그 다음에 매일 빨간 버스 있죠? 네. 고속버스 탑승객만큼 자살합니다. 매일 40명이요. 한 달에 한 번,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아파트 300세대 전주민이 자살합니다. 한 달에 1200명이에요. 이게 한 달에.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1200명이 자살을 해요. 아니 그래서 근데 이게 2013년 기준이고요. 이게 2009년에는 거의 역대 최고로 많았던 것 같아요. 15,000명이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했어요. 이게. 2009년에 뭐가 있었나? 네. 글쎄요. 2009년엔 우리 중1 때 중1이었나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죠, 문제가. 뭐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OECD 기준을 들잖아요. OECD에서도 역시 이건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자살률 1위가 11년째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평균 37.9명. 그다음에 특히 이제 2030 세대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20대에서 30대
에서 17.8%, 27.9% 정도로 이제 고의적 자해 자살이라 분류를 하는데 이게 자살이에요. 이 비율이 정말 심각하다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 청소년 자살률도 정말 너무 높아요. 사실 청소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입시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불행한 나라. 네, 2014년 기준으로요 20세 이하 청소년이 1,450명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 되지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이유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적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 형편. 네, 근데 역시 제일 가슴이 아픈 건요, 데이터 중에 가장 최근 자료가 2014년에 모두 집계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전 자료는 모두 다 1위가 자살인데요. 당연히 자살인데 24.7%로 모두 자살인데요, 사망률이. 근데 2014년에는 1위가 자살이 아니에요. 청소년 사망률. 그럼 뭔데요? 갑자기 왜 그럴까요? 꾸준히 1위가 자살이었거든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통계치가. 사고. 네. 세월호. 세월호 네. 때문에 운수사고가 갑자기 1위가 됐습니다. 아. 순식간에. 예, 원래 3, 4회 정도 하던 운수사고가요, 갑자기 2014년에는 1위가 갑자기 됐어요.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는요, 운수사고가 1위, 고의적 자해 자살이 2위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살이 1위라고 보면 네, 될 것 사실상 같네요. 맞습니다. 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었던 네. 거죠. 가슴 아프지만.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요, 청소년 자살률은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높진 않아요. 다행히. 자살률은 높은데 진짜요? 청소년 자살률은요 중간 정도 가요. 오히려 우리가 선진국이다, 복지가 잘 돼 있다 하는 국가들,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이 생각보다 높아요. 굉장히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높아요. 이건 왜요? 조금 특수하죠, 경우가. 예. 이것도 이따가 같이 사회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해보죠. 아, 예. 이것도. 근데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어요. 주 연령층이, 우리나라 자살한 연령층이 즉 20, 30대와 노인이에요. 문제가. 20, 30대는 아무래도 삶이 좀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이해는 가거든요. 근데 왜 노인분들은 굳이 자살을 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독거노인 문제가 굉장히 시사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지금 네. 독거노인 문제가. 네, 독거노인들 중에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 노인분들 60세, 70세, 80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에게 설문조사했을 때 약 71% 이상이 너무 외롭거나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상당히 심각한 수치. 거의 7, 80%가 그쵸. 육박해요, 거의. 네. 모든 통계를 봐도. 네, 정말 높은 수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 실버타운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만큼 우리가 사회가 조금 20, 30대 그리고 노인들에게 이런 좀 약간 좀 살기에 좀 이렇게 힘든 여건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좀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 이건 조금 저도 좀 많이 놀랐어요. 최근에 칼럼을 보니까요, 그 한국은 자살로 전쟁 중이다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2015년에 저희 지금 시리아 내전 때문에 지금 난민들이 유럽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참 문제인데 1월부터 7월까지 즉 7개월 동안 시리아 내전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사망한 민간인 수가 1만이에요. 1만 명. 그럼 네. 더 많네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한국인이 이제 7개월 동안 자살한 수를 이제 14,000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8,000명이에요. 맞먹거나 더 비슷한 거예요, 거의. 자살한 수랑 이제 전쟁으로 죽은 수랑. 그 다음에요, 아프가니스탄이 3, 4년 동안 벌어져서 이제 1만 5천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쟁이 나서 벌어진 사이즈랑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즉 이러다가 좀만 더 하다가는 자살로 없어질 나라일 수도 있다. 이런, 물론 당연히 좀 이렇게 허구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우스갯소리로 그 정도로. 네. 이라크 전쟁이 4년 동안 벌어졌는데 4, 5년 동안 그때 4만 8천 명이 죽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5년 동안 7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자살로. 2배예요, 거의 이라크 전쟁에.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저는. 네, 정말로 저희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DJ 분들하고 이제 게스트 분들 이제 한 100명에서 해봐야 몇백 명, 1000명 정도다 예상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죠, 만 단위로. 그렇죠. 네. 저희가 뉴스에서 접하는 거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친구들 또는 이제 그거를 쉬쉬하지 않고 좀 개방하려고 했던 사건들만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꺼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얘기를 자꾸 꺼내고 문제면은 이게 왜 문제고 이런 걸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먼저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를 좀 빨리빨리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대화하는 걸 너무 불길하다 또는 뭐 고인 모독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회 문제로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쉬쉬한 경향이 많거든요, 실제로.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묻히고 네,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다른 정책이라든지 이게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네. 지금 그리스도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자살률이. 그리스 근데 지금 힘들잖아요, 그리스 지금. 네. 근데 그리스도 사실 그리스 부채가 예전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그 나라는. 이게 예고된 경제 붕괴라고 하는데, 미국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6.7%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네. 이유가 뭘까요? 역시 경제적인 거랑 이 삶에 대한 어떤 만족도, 또 행복 이거는 좀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항상 역시. 불변의 진리네요. 네, 사실.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막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 역시도 사실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역시 그런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웃긴 게 웃긴 건 아니죠. 뭐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아세요? 에스토니아? 네, 동유럽의 쪽, 조그만 나라인데 이 나라는 자살이 점점 급감하고 있어요. 55.2%로 마이너스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한국이 이제 100% 증가, 칠레가 54.9%, 일본이 37.8%. 네, 특히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좀 비슷한 경향을 보여요, 많이 이런 데에서. 저출산과 이런 자살률에 대해서. 고령화도 이제 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네. 이제 이런 통계치는 이제 그만두고요. 이제 좀 더 사회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랑 한국이 가장 증가폭이 항상 높아요. 노인과 관련해서도. 이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일 간에? 뭘까요? 원래 우리가 노인분들 모시고 사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서구들은 아닌데. 근데 점점 노인들을 안 모시고 사는 추세라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더 큰 게 아닐까요? 원래 풍습이랑 달라서. 네네. 그것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그것도 원래 이제 대가족의 영향을 이제 대가족 안에서 살아왔던 어르신들이 막상 이제 어르신이 되고 나니까 좀 더 핵가족화되고 핵가족도 모자라서 좀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고 난방도 잘 안 들어오는 집에서 이렇게 좀 불우하신 노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분들 사이에서 조금 그런 우울한 기운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도 이분들을 많이 보살핀다곤 하는데 이게 항상 좀 정치권에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뜨문뜨문하다고 해요. 이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치료를 받고 좀 이렇게 관심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항상 이게 시장이 바뀌거나 좀 이렇게 지역사회가 바뀌다 보면은 했다가 안 했다가 예산이 줄었다가 안 했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니까 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산 투입은 되는데. 네. 그렇다고 이거를 야 자식이니까 너네가 책임져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노인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20대 30대 역시도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자살률로 이걸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힘든 세대가 가장 힘든 세대가 바로 이제 20대 30대 60대 70대인데 이제 오히려 가장 우울한 사람이 또 도와야 되는 것 이런 역설적인 조금 상당히 모순이에요. 상당히 모순. 이 통계치만 보면요, 자살에 대해서 네 한 부분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상당히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네. 사회적인 걸 떠나서 심리학적으로 조금만 보면요, 그 여러분 그 마포대교랑 이런 뭐 반포대교 이런 데에서 좀 많이 투신을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런데. 네. 아무래도 대교 저희 동네 근처 강물에다가 네. 근데 이게 거기에 얼마 전부터 국가가 이걸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죠. 예전부터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그래서 뭐 밥은 먹었어요. 네 문구 그렇게 아시죠? 네. 뭐 오늘 힘들었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화 부스 바로 상담원에 연결되는 그 부스 있잖아요.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 참 말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냐 이게. 그렇죠. 뭐 그런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그 통계치가 나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3,679명이나 그 전화를 거셨어요. 그걸로 정말 많은 숫자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이건 저도 너무 기뻤는데 3,600명 중에 3,100명이 전화를 받고 자살을 멈추셨다고
아. 85%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요. 상당히 높네요. 네,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말 한마디가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네. 85.1% 정도가 상담원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이 나쁜 생각을 좀 접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팩트예요. 정말로. 사실 이런 기능도 저는 있다고 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화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알리는 거죠. 내가 학이 떨어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구조대 투입도 더 빨라지고 이런 기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적지 않게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시사하는 바는요. 좀 이렇게 좀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라디오 테마도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어떤 그런 피상적인 소통을 이제 하지 않고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는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항상 도심가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투신을 하거나 이게 강물에 물을 던지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외딴 섬 가서 이렇게 자살하지 않아요. 그거는 마지막까지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 내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내가 이래서 죽은 거다. 네, 꼭 유서를 쓰고 죽거나 신발을 남기고 죽거나 꼭 뭔가 흔적을 남기고 죽어요. 사람은 그냥 갑자기 슬퍼서 딱 죽거나 그러지 않고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은 그 정도로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 동물이면서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정말로.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말 안 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 사람 존재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재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주고 그 사람 자체를 아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또 무슨 일들이 있는가. 사실 지금 이 말 들었을 때 이거 청취자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 아시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다 아는 내용인데 왜 못할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하나 못해서 사실 14,000명이나 죽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네. 네. 이게 또 현실이고 또 우리가 네네. 고쳐야 하는 그렇죠.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네. 이찬원 씨 왜 이렇게 네. 울먹울먹 하시는 거죠? 저안 울먹울먹거리거든요. 아니, 좀 아니, 너무 분위기가 네. 네. 좀 엄숙하다 보니까 그쵸, 사실- 네,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쵸. 네,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이렇게 얘기를 가져온 거는 그만큼 이거를 좀 수면 위로 꺼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좀 더. 네, 아까 말씀하셨죠. 네, 아까 말했듯이 주변에 대한 관심 같은 것도 기울이고 네, 조금 더 직접적이면서 조금 더 깊숙한 그런. 그렇다고 와서 야, 너 좀 자살 생각나니?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당연히 안 되고 이제 그 사람 조금씩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 속을 조금씩 천천히 들어가다 보면 사실 이따 외롭잖아요, 다들. 생활하다 보면 좀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좀 갑자기 어두워진다거나 좀 우울해 보이는 모습, 좀 다운돼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말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렇죠. 사실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죠. 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말이라도 한번 해주고 그게 사실 제일 큰 힘인 것 같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렇네요. 이정은 씨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률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SNS를 통해서 관심을 받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되게 애정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롭고 소통도 못하고 애정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인터넷 상으로라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분위기가 우울해가지고.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근데 또 이런 무거운 맛도 있어야 돼요, 또. 네. 그쵸. 사실 정말. 저희가 목적이 사실 이런 겁니다. 사실 여러분. 네, 세상과의 소통도 네. 있으니까. 네. 그런 거고. 혹시 그러면 네네. 준비하신 거는 이제 마무리 되신 건가요? 정리. 네네. 그럼 정리를 좀 네, 해드릴게요. 네, 정리를. 네, 사실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네. 우리 정부와 또 사회 공동체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조금 더 이렇게 손을 맞잡고 너무 말이 이쁜데요. 예.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근데 서로가 조금 더 이거를 계속 반복하지만 밖으로 끌어내고 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끌어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같이 좀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일단 우선 취하는 게 전 시발점이라고 봐요. 네. 그러고요. 우선 정부는 이 수치가 지금 낮아지질 않아요. 전혀. 근데 이건 전혀 지금 개인적인 문제로 보기엔 너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사회 현상이라는 게 1년만 딱 반짝하고 나는 현상은 그냥 특정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특수하다, 특수한 경우다, 개인의 탓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지금 95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 자살률은 사회 현상입니다. 고착화된 한국의 특징인 거예요. 지금 이미.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정말로 지금 주시를 하고 있지만 더 주시를 해야 되고요. 지금 왜 그럴까라는 걸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건 14,000명이라는 그 수치를 보면은 개인이 그냥 나약하고 의지가 박약해서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건 수치가. 정부는 그럴 거에서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과 어떤 힘든 이런 각박한 삶을 조금 더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민간 단위에서는 네 역시 말했듯이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비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네. 요즘 사실 물론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것도 많지만 역으로 사회 인식과 서로의 태도가 바뀌면 또 사회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만큼 개인의 힘이 강해요. 그만큼.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관계 속에서 서로 주변 사람들 한 번 더 신경을 써주면 힘들겠지만 네, 좀 그만한 소중한 생명들을 많이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생명의 전화 이거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정말로. 네.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상담센터나 상담사들을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힘드시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나누고, 네. 그 좀 어려우시면 주변 친구분들이나, 네. 아니면 글이라도 좀 쓰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표현을 해야 돼요. 항상 안에 있는 것들을. 그게 가만히 두면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환산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라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고. 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한정민 씨에게. 저 가야 돼요? 너무 근데 살짝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들으면 저요? 긴장하지 않았어요? 네, 좀 긴장해요. 우리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아요. 지금 얼굴 빨개졌어. 처음 해요 이런 걸 제가. 말도 막 약간 더듬더듬거리고 어떻게 이어가야지. 잠깐만 복숭아 먹어. 복숭아 먹어. 복숭아 너무 먹어. 너무 긴장한 것 같아. 목소리 옆에서 보는데 이게 좀 어떻게 나갈지 너무 무서워요 지금 저는. 본인이 편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자르고 싶어 지금. 다시 하고 싶어. 여러분 진짜 좀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랑 밥 좀 먹어주세요. 결국. 네. 네, 특별히. 네, 특별히요? 네, 그렇고요. 오늘 저 작가로서 좀 이렇게 봤는데 잘 된 것 같아요 방송이. 네, 저희도 첫 자화자찬 방송인데. 이렇게 하는. 네. 그러면은, 게스트분의 네. 소감을 한마디. 소감. 네. 처음엔 정말 제가 이거를 꾸려 나갈 수 있을지 몰랐어요. 제가 말 주변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두 분 DJ께서 되게 편하게 잘 해주셨고 그래서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정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막 추천도 하고 그래요. 추천이요? 네, 막 재밌다고 많이 놀러 오라고. 네, 좀 알겠어요. 입소문 좀 내주세요. 네. 이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게스트 구하기가 힘들어. 타대학도 괜찮나요? 타대학. 그럼요. 타닥 한번 너무 해볼까? 좋죠. 특히 네. 여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저희가. 아니 이분. 이분. 너랑 이분. 이제 이분 이제 응. 저는 이분. 필요 없어요. 저는 너 필요 됐어요. 네 의견은 상관없어요. 전 주세요. 네.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재밌지 않으셨어요 좀? 네,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알찬 시간이죠. 네. 생각보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게스트가 재밌다니까 많이 게스트로 네, 와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발 끄지 마세요. 좀 들으면서 여러분 맞아요. 좀 끄지 마요. 끄지 마요 진짜. 그걸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런가? 아무튼 시작할 때 했었나? 여러분 아무튼 이제 끄라고 하네요 기계음이. 끄라고 하고요. 꺼요. 끄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1화는 1화인가? 네, 들리는 인문가 첫 번째는 이제 이것으로 끝났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대장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봬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2화에 무사히 뵙겠습니다.
순간까지도 너는 나를 위로했지. 하지만 모르고 있는 듯해 뭐가 날 이렇게도 슬프게 하는지. 혼자 남겨질 그날들보다 잊혀질 날들이 눈물겹다. 너를 가질 수 없는 것보다 나를 줄 수 없음